살다 보면 그렇게까지 애썼던 게 지금 와선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20대엔 목숨 걸고 지켰던 것들이 30대가 되니 그냥 그런가 싶고 40대, 50대가 되니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그땐 정말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건 인생이 아니라 그저 내 욕심, 내 불안, 내 집착이었던 겁니다. 우린 늘 뭔가를 움켜쥐고 살죠. 쥐는 법은 금방 배웁니다. 하지만 놓는 법은 삶이 한참 지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며 끝내 이렇게 말하게 된 것들, 그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시간 지나면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삶을 꿰뚫어 본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10가지.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마음이 조금씩 바뀝니다. 예전엔 무조건 쥐고 있어야 마음이 놓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무언가를 놓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보일 때가 있죠. 그땐 그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사랑, 인정, 자존심, 성취, 그게 빠지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그런 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고 또 생각보다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요? 간단합니다. 앞으론 덜 후회하고 덜 매달리고 덜 상처받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라도 헛된 것들을 하나씩 덜어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인생이 가벼워지는 시작일 테니까요. 첫 번째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이러다 남들이 무시하면 어쩌지? 이 나이에 이걸 한다고? 마음속에서 자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그 목소리 남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린 자주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요, 내가 나를 의심하는 마음이 남을 핑계 삼아 고개를 드는 겁니다.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면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무언가를 잘 해내도 눈치 보이고 쉬고 있어도 괜히 찔리죠. 어느새 나는 이래서 안 돼 라는 생각이 남들이 뭐라고 할까란 이유로 포장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조용한 자존감 침식이에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인간관계는 대부분 남의 시선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자라죠. 근데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나는 매일 나를 평가하지만 세상은 각자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됩니다. 나는 지금 남이 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답은 내 안에 이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지나간 일을 계속 생각하며 후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문득 마음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은 끝났는데 속이 자꾸만 뒤척이는 거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는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술이 조금 들어가고 말이 느슨해졌던 그 순간 툭 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하다가 조언인지 감정인지 경계가 흐릿한 채 말이 나가 그 자리에 있던 친구는 조용히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마음이 살짝 다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괜히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 친구 기분 나빴을까?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왜 했을까? 자꾸 마음이 걸립니다. 내가 나를 혼내는 겁니다. 그때의 나를 자꾸 꺼내서 지금의 나를 탓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요, 그때 내가 그랬던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친해지고 싶은 마음, 허세, 혹은 나도 모르게 움츠러든 자존심. 심리학에서는 이런 시선을 자기 연민이라 부릅니다. 실수한 나를 미워하지 않고 그 나를 감싸주는 힘이죠. 진짜 후회 없는 삶이란 그때 그러지 말 거리 아니라 그때 그랬기에 내가 조금 더 조심하게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 아닐까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은 누군가와 마주 앉을 때 말 한마디 더 신중해지고 감정을 헤아릴 줄 알게 됐다면 그 후회는 그저 후회로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꾸 떠오르는 후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 말 한마디로 마음이 조금은 풀립니다. 그리고 다음엔 그 상황에서 조금 다르게 행동해보세요.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로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거를 붙잡는 대신 그 일을 통해 자란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봐 주세요. 그게 진짜 나를 바꾸는 시작이니까요. 세 번째는 나 자신은 바꾸지 않으면서 남을 바꾸려 애쓰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똑같을까? 그 성격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걸까? 살다 보면 누군가의 태도나 말투에 끝없이 실망하고 속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그렇죠. 남편의 무심한 말버릇, 며느리의 반복되는 핑계, 자식의 무책임한 태도, 처음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애씀은 실망으로, 그리고 결국 짜증과 거리감으로 바뀌죠. 이럴 때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 질문은 사실 상대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 감정을 견디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계속 힘드니까 그래서 바꾸려는 거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은 본인이 바꿀 마음이 없으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질문하게 하라. 진짜 변화는 타인의 조언이 아니라 내 안의 자각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나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내 기준을 정리하는 게 먼저죠. 왜 저 사람은 안 바뀌지? 보다 나는 왜 계속 이 관계에서 힘들어할까? 이 질문으로 바꾸는 것, 그게 감정 소모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는 다 큰 자식을 여전히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마음 깊이에서 느꼈을 겁니다. 그 아이가 내 품을 떠났다는 걸. 머리는 아는데 마음은 아직 못 받아들이겠어. 30이 넘고 40이 되어도 자식은 늘 걱정의 대상입니다. 아직도 결혼 생각이 없다니 그 직장 계속 다녀도 괜찮을까? 애 키우는 방식이 너무 내 것과 다르네.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계속 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국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짧니? 내가 그 나이 땐 다 책임졌어. 그 말에 자식은 조용해지고 대화는 서먹해집니다. 자식은 이미 내가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놓아주는 건 정말 어렵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요, 붙잡는 게 아니라 비워주는 겁니다. 그 아이가 내 방식대로 살지 않더라도 그 삶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걸 지켜보는 일은 때로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공덕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을 놓아주는 데서 시작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삶을 조절하려 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도록 믿고 지켜보는 것? 그게 부모의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는 외면을 가꾸기보다 내면을 쌓는데 더 많이 써보는 것입니다. 한때는 옷 하나, 가방 하나에 마음이 들뜨고 설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쯤은 나도 누릴 자격 있지 않나? 이 정도는 나를 위해 투자해도 되잖아. 실제로 멋진 옷, 시계, 차, 그 모든 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하나의 상징처럼 느껴졌죠. 그런데요,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즐거움을 주기는 해도 위로를 주지는 못해요. 외적인 것은 늘 비교하게 만들고 더 좋은 걸 봤을 때 내 것이 초라해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책 한 권을 천천히 읽고 좋아하는 사람과 느리게 걷고 마음속에 남는 한 문장을 되새길 땐 그건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깊은 평안으로 남더라고요. 노년의 삶은 이제 더는 외적인 과시가 아니라 내면의 깊이로 말하는 시간입니다.
소유보다 경험을, 화려함보다 진심을 한 번 더 가꾸고 한 번 더 비워내며 내 삶의 기준을 스스로 정리해 나가보세요. 그 선택이 당신을 훨씬 더 자유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6번째는 모든 관계는 흐르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관계가 오래가길 바랍니다. 특히 정든 사람일수록 쉽게 떠나보내고 싶지 않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한 사이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가깝던 친구가 멀어지고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이 연락을 끊고 매일 함께하던 이가 어느 날 흔적 없이 사라지기도 하죠. 처음엔 섭섭함이 밀려오고 괜히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게 되고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 그 관계는 그 순간까지 충분히 아름다웠다는 걸요. 어쩌면 그 사람도 자신만의 시간표대로 삶을 정리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순간순간의 관계는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고 소멸했다고 해서 그 시간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연이 닿으면 미련 없이 보내는 것도 자비다. 그 말처럼 어떤 관계든 내 마음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그건 아직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붙잡는 대신 감사하며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관계 덕분에 지금의 내가 더 따뜻해졌다면 그걸로 충분한 인연이었던 겁니다. 7번째는 모두에게 잘하려는 마음을 조금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 말에 기분 나빴을까? 내가 너무 차가웠나? 저 사람 부탁을 거절한 게 너무 미안하네.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 괜히 오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은 순간 좋은 사람 역할을 멈추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면서 작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혼자서 괜히 마음을 쓰게 되죠. 하지만요, 그 마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가 가장 피곤해집니다. 모두에게 잘하려고 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은 늘 마지막 순위로 밀려나 있거든요. 이쯤에서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땐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노력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고 모든 대화에 친절하지 않아도 돼요. 관계도 삶도 조금은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절해도 괜찮고 침묵해도 괜찮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먼저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나를 덜 소모하면서 지킬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오래가는 인연입니다. 오늘 하루 다 괜찮아 보이게 사는 사람 말고 그냥 나한테 편안한 사람으로 살아보세요. 그게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를 남깁니다. 8번째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눈은 감겨도 생각은 멈추질 않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던 게 혹시 큰 병이면 어쩌지? 며느리한테 괜히 그런 말해서 혹시 나쁜 마음 품진 않았을까? 며칠 전 그 친구한테 한 말 너무 날카로웠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아무 일도 없는데도 자꾸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린 그렇게 미래라는 이름에 그림자에 눌리며 살아갑니다. 심리학에선 이걸 예기불안이라고 부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상상으로 메꾸며 지금 이 순간을 깎아먹는 감정이죠. 그 불안은 이상한 힘이 있어서 혼자 있을수록 더 커지고 가만히 있을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근데요, 그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늘 뒤늦게 깨닫습니다. 걱정했던 일들은 대부분 그저 지나갔고 막상 닥쳤던 일들은 어떻게든 견뎌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 한 번쯤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걱정해도 늦지 않아.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춰줍니다. 혹은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 이 순간을 먼저 살아보자. 오늘 밥은 맛있었는지, 창밖은 밝았는지, 내 표정은 어땠는지 그 작은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불안한 마음을 조용히 눌러주는 힘이 됩니다. 9번째는 세상에 하나뿐인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괴롭히는 것입니다. 쟤는 저렇게 멀쩡한데,
같은 나이인데도 더 건강해 보이네. 나는 도대체 뭘 한 걸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면 말보다 차이가 먼저 보입니다. 건강한 몸, 끈끈한 가족, 오래된 친구, 경제적인 여유. 그런 걸 지닌 사람을 보면 입꼬리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자꾸 작아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허전하지? 하지만요, 비교는 언제나 지금 내 시선만 보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웃음 뒤에 어떤 눈물을 숨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예요. 누구도 당신처럼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만의 시간, 당신만의 방식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교는 존재를 부정하는 가장 조용한 폭력이다. 우리는 누구나 같은 시계를 보지만 각자의 시간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젠 남의 시간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걸어온 길을 조금 더 정겹게 바라봐 주세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누가 대신 겪을 수도 없고 누가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꽉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돌아봤습니다. 비교, 후회, 자존심, 걱정, 그땐 꼭 붙잡아야만 할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걸 내려놓는 것이 내 삶을 다시 내게 돌려주는 일이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모두에게 다정하지 않아도, 조금 실수해도,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낸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너 참 잘해왔다. 앞으로는 조금 더 나를 아껴주자. 그러면 그 순간부터 삶은 더 가벼워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깊은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